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픽 모의고사 제3회 읽기 36번에서 48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노래방에 갔습니다. 신나게 노래방에 가면 신나게 노래를 부릅니다. 37번은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하고요. 춤은 춘다 라고 하죠. 춤은 춥니다. 노래는 부릅니다. 37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다처럼 명사와 동사의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명사에 어울리는 동사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결합의 형태를 알아두신다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노래를 부르다, 옷을 입다, 옷을 벗다, 신발을 신다, 신발을 벗다. 비가 오다, 비가 오다와 같은 동사로는 비가 내리다 라는 표현도 함께 같은 말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다, 관심을 가지다. 명사와 동사의 결합을 잘 알아두시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노래, 옷, 신발, 비, 공부, 관심 이렇게 명사만 배우는 것이 1단계이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잘 어울리는 동사와의 결합을 반드시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8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금 물을 따르고 있습니다. 빈칸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을 따르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가져다 줄 겁니다. 바로는 바로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지금 물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38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39번입니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39번은 여러분이 빠르게 정답을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길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씨를 좋아하시나요? 화창한 날씨 혹은 비가 오는 날씨,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씨, 날씨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알아보겠습니다. 막다, 막다, to be clear.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산책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산책했어요. 맑은 날에 사람들은 산책을 많이 해요. 맑은 날에 사람들은 산책을 많이 해요. 흐리다, 흐리다, to be cloudy. 어제는 날씨가 흐렸지만 오늘은 맑아요. 어제는 날씨가 흐렸지만 오늘은 맑아요. 흐린 날에 저는 기분이 우울해요. 흐린 날에 저는 기분이 우울해요. 비가 오다, 비가 오다, to rain.
to be rainy.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요.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오는 날에 한국 사람들은 파전을 많이 먹어요. 비가 오는 날에 한국 사람들은 파전을 많이 먹어요. 눈이 오다. 눈이 오다. To snow, to be snowy. 서울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서울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눈이 오는 날은 차가 많이 막혀요. 눈이 오는 날은 차가 많이 막혀요. 바람이 불다. 바람이 불다. To be windy. 오늘은 바람이 불고 비가 와요. 오늘은 바람이 불고 비가 와요. 저는 바람이 부는 날을 좋아해요. 저는 바람이 부는 날을 좋아해요. 40번 문제입니다. 글을 읽고 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선택지에서 맞는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을 골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문장의 시제는 주로 과거형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로 가는 버스인가요? 네, 버스이군요. 버스 티켓이 나와 있습니다. 승차권, 우리 버스나 지하철 이렇게 탈 것을 탈 때 꼭 승차권이 있어야 하죠. 부산에서 서울 경부로 가는 거고요. 요금이 나와 있고 출발일, 시간, 좌석 번호, 운송회사, 그 다음 어느 곳에서 타는지 승차 홈이 나와 있습니다. 유효기간, 그 다음에 고속회사의 사업 등록번호라고 하나요? 사업 등록번호가 나와 있고요.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1번, 부산에서 버스를 탑니다. 부산에서 서울 경부로 가는 거니까요. 부산에서 타는 거 맞습니다. 2번, 표 가격은 10,000원이 넘습니다. 요금이라고 한 것이 가격이죠. 29,900원이니까 10,000원이 넘군요. 3번, 좌석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좌석이 16이라고 적혀져 있는 걸로 보아서 좌석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4번, 버스는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출발 시간은요, 14시 20분이니까요. 2시 20분에 출발하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었군요. 버스는 오후 2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다음을 읽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맞지 않는 것을 고를 때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용과 틀린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41번 한국문화원 수업에 시간표가 나와 있군요. 시간과 요일이 나와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은 컴퓨터, 월요일 오후 3시부터는 요리, 화요일도 오후에는 그림, 요리, 그림,
요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군요. 1번 평일에만 수업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합니다. 평일에만 수업을 합니다. 내용이 맞아요. 2번 화요일, 목요일에는 2개의 수업이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컴퓨터, 그림 2개의 수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일별로 아래 위로 맞추어 보면 수업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3번 월, 수, 금요일에는 1시부터 수업을 합니다. 월, 수, 금, 요일에는요, 오후 3시부터 수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수업을 합니다. 1시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한국문화원에서는 요리, 그림, 컴퓨터를 가르칩니다. 시간표에 있는 내용이죠. 41번 정답은 3번 화요일과 3번 월수금에는 1시부터 수업을 합니다. 라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을 읽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42번 문제입니다. 할인 행사 안내이네요.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을 싸게 팝니다. 시간 7월 30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 장소 사랑백화점 지하 1층. 사랑백화점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1번 백화점 할인 행사는 매일 합니다. 백화점 할인 행사는 하루만 합니다. 7월 30일 하루만 합니다. 2번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팝니다. 인기 있는 상품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팝니다. 3번 행사는 9시간 동안 할 것입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니까요. 9시간 동안 합니다. 4번 백화점 지하 1층에서 행사를 합니다. 장소에서 사랑백화점 지하 1층이라고 나와 있죠. 맞지 않는 것을 골라볼까요? 1번 백화점 할인 행사는 매일 합니다. 라는 것이 맞지 않군요. 하루만 하잖아요. 42번 정답은 1번 백화점 할인 행사는 매일 합니다.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3번에서 45번은 지문을 읽고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문은 보통 3문장 정도로 나오고요. 일상적인 생활을 주제로 어제, 오늘, 내일, 주말, 매일, 뭐뭐마다, 뭐뭐 할 때 등의 시간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경험이나 느낌을 설명하는 글이 출제됩니다. 4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비가 와서 우산을 샀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저는 항상 일찍 일어납니다. 항상 일찍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죠. 모릅니다. 2번 저는 샤워하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군요. 샤워를 하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3번 저는 미리 우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산을 미리 가지고 나가지 않았죠. 우산을 샀습니다. 우산이 없으니까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산을 샀습니다. 4번 저는
우산을 사지 않아서 비를 맞았습니다. 우산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맞지 않았을 겁니다. 43번은 저는 샤워하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어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어나다, 일어나다, 일어나, 일어나요, 일어나니, 잠에서 깨어나다, 일찍 일어나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오늘은 늦게 일어났어요. 세수하다, 세수하다, 세수하여, 세수해요, 세수하니. 물로 손이나 얼굴을 씻다. 찬물로 세수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해요. 찬물로 세수하고 식사하세요. 닦다, 닦다, 닦아, 닦아요, 닦으니, 닦는. 깨끗하게 씻다. 이를 닦다. 밥 먹고 이를 닦아요. 과자를 먹고 이를 닦았어요. 씻다, 씻다. 씻어, 씻어요, 씻으니, 씻는. 때나 더러운 것을 없애 깨끗하게 하다. 손을 씻다. 집에 오면 손을 깨끗이 씻어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오세요. 감다, 감다. 감아, 감아요, 감으니. 머리나 몸을 물로 씻다. 머리를 감다. 저는 매일 아침 머리를 감아요. 오늘은 바빠서 머리를 못 감았어요. 샤워하다, 샤워하다. 샤워하여, 샤워해요, 샤워하니. 비처럼 물을 뿜어내는 기구로 몸을 씻다. 매일 샤워하다. 저는 아침에 샤워해요. 운동을 하고 샤워했어요. 44번입니다.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꽃을 사서 부모님과 함께 졸업식에 갔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1번. 저는 꽃을 샀습니다. 꽃을 사서 졸업식에 갔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2번. 저는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나이보다는 많아야 되겠죠. 3번. 부모님만 졸업식에 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졸업식에 갔습니다. 4번.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용과 같은 것은 저는 꽃을 샀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45번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한국어 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공책과 연필을 샀습니다. 서점에서 한글 문제집도 샀습니다. 1번. 저는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공부를 오래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번. 저는 내일 한국어 학원에 갑니다. 내일부터 한국어 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3번. 한글 문제집은 학원에서 무료로 줍니다. 서점에서 한글 문제집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무료로 주지 않습니다. 4번. 아침에 한국어 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에 공책과 연필을 샀죠. 학원은 내일 갑니다. 내용과 같은 것은요. 내일부터 한국어 학원에서 공부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 저는 내일 한국어 학원에 갑니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6번에서 48번은 다음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글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에 집중해서 글을 읽어야 합니다. 지문은 보통 3문장 정도로 나오고요. 글의 중간 부분이나 끝부분에 필자의 중심 생각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특별히 유의하여 글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46번입니다. 저는 원래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TV에서 고기가 몸에 안 좋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1번. 고기는 몸에 좋습니다. 2번.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3번. 저는 채소를 먹지 않습니다. 4번. 저는 고기를 안 먹을 겁니다. 마지막에 앞으로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고기를 안 먹을 겁니다. 46번 정답은 저는 고기를 안 먹을 겁니다. 라고 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47번입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하려고 합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라디오에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겁니다. 1번. 저는 라디오를 자주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다라고 말했지 자주 듣는지 알 수 없습니다. 2번. 저는 부모님께 자주 사랑한다고 합니다. 라디오에서 부모님께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보라고 했지 자주 한다라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3번. 저는 오늘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할 겁니다. 오늘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거겠죠. 4번. 저는 부모님께 라디오를 사드리려고 합니다.
라디오를 사드린다라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47번의 내용과 가장 어울리는 중심 생각은 저는 오늘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할 겁니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8번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문제 함께 읽어볼까요?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용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저도 책을 빌려서 읽고 싶습니다. 48번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도서관에서는 책을 빌려볼 수 있지요. 그런데 도서관이 없어서 책을 빌리지 못합니다. 도서관이 있어서 책을 빌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 생각은요,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1번, 우리 동네에는 서점이 없습니다. 도서관이 없지요. 2번, 저는 책을 많이 사서 읽고 싶습니다. 3번, 저는 책을 많이 사서 용돈이 부족합니다. 중심 생각이 아니죠. 4번,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도서관이 있어서 책을 빌려보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이 글의 중심 생각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픽 모의고사 읽기와 날씨 관련 다양한 표현, 그리고 한국어 기본 어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